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화단에 불이 났는데 길고양이들이 수도꼭지를 들어 불을 끈다는 제목의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난다. 베란다 창문을 여니 거기에서 냄새가 훅 들어온다. 꿈속 우리 집은 1층이고 주택인 것 같은데 화단에 작은 불이 붙고 있는 것이 보인다. 불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난 놀라서 불이야를 외친다. 엄마가 저쪽에서 호스인지 양동이인지 불을 끌 수 있는 것을 들고 달려온다. 난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했나 생각하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는데 나가려 보니 화단에는 수도꼭지가 있었고 그 수도꼭지를 길고양이들이 열어서 불을 끄고 있었다. 물이 켜지면서 불은 꺼지고 있다. 엄마와 나는 고마워서 길고양이들에게 마른 멸치를 준다. 한 줌 주는데 난 순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다가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자 생각하며 집 바로 앞까지 멸치를 뿌린다. 주요 행동은 엄마가 다 한다. 오늘은 꿈의 앞부분에 화단에 작은 불이 붙고 있는 그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단에 불이 났는데 설명을 보면 그 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불을 보고 꿈자가 느낀 감정과 행동, 그리고 고양이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상반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불을 보고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직접 불을 끌 생각을 하기보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양이들은 직접 수도꼭지를 열어서 불을 끄고 별로 당황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이 불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면 왜 꼭 화단이어야 했을까 좀 그게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꿈의 서두에서는 내가 겪는 내적 갈등과 혼란의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꿈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화단을 향한 터무니없는 기대 때문입니다. 즉 화단을 앞세워 한껏 뽐내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 화단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소유한 품목들 중에서 나를 빛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무언가를 일컫습니다. 자아는 화단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데 화단이 선사하는 여러 이점과 혜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반면 화단에 정성을 쏟는 일상은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힘겹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하고 거부한 대가로 괴로움을 겪는 와중인데 주변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꿈은 자아의 그런 태도, 그런 이중성을 꼬집고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화단에 정성을 쏟을 각오는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화단이 선사하는 것들을 즐길 심보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내 화단 안은 세상이 버린 담배꽁초와 잡다한 쓰레기가 즐비한 상태로 있었으나 나는 그 실상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상은 외면한 채 내 화단은 아름다우니 귀하게 대접해 달라고 세상에 졸라댑니다. 화단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자아는 감은 눈을 뜨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화단이 내 집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랬던 그 마음, 화단으로 인해 내 집이 빛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부여잡은 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꿈은 내 괴로움의 본질적 이유, 내 안에 그득한 울화의 이유를 꼬집고 있습니다. 꿈 이미지로 판단컨대 화단이 선사하는 보답과 혜택을 누리자면 내 쪽에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아는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그저 화단에 대한 순진하고도 어설픈 낭만적 기대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화단을 가꿀 책무는 회피한 채 나르시시즘에 기반한 기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꿈은 더 늦기 전에 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단에 대한 낭만적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얼마 못 갑니다. 화단이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정성을 실감하는 순간 기대감은 푹 꺼지고 덜컥 겁이 납니다. 화단이 내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 그러나 막상 그 실상과 마주했을 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판단 미스를 인정하고 태도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단이 있는 집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현재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잘 가꾸어진 화단의 모습, 그 현상만을 보고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단을 거느린 집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화단은 곧 정성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으로 가꾼 화단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고운 자태를 뽐내는 화단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독한 생각들이 다 물러나고 잠시나마 순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기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는지를 가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꿈속 내 집 화단은 정성이 들어간 화단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쏟아야 할 정성을 회피할 때 낭만적 판타지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매달리는 습성 같은 것을 일컫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로 끝맺는 동화를 읽고 나면 마음속 한켠에서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어딘가에 그런 세상이 정말로 있을까? 행복한 경험을 많이 누리지 못했던 저로서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단 말인가 라며 짱구를 열심히 굴려보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판타지에 기반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지도 않았습니다. 꿈을 보면 화단을 가꿀 책무는 회피하면서도 화단이 내게 해줄 것들로 판타지를 촘촘하게 채운 채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꿈에 화단이 가끔 나왔던 것 같고, 이게 정원하고 화단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화단을 보면서 저거를 내가 가꿔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리해주고 가꿔주고 난 그냥 그거를 보고 즐기면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저라서 화단이라는 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성을 쏟아야 된다. 이게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지인이 빌라 옥상에 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왜 고추, 상추 이런 거 키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이 많이 돌봐준다. 방울토마토를 키우다가 이제 한 차례 수확을 다 해서 그걸 다 뽑았더니 그 빈자리에 할머니들이 상추 씨를 이렇게 심어주신 거죠. 심어주셔서 물도 다 주고 해서 그거 상추를 따서 문 앞에 이렇게 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대부분 무릎도 많이 아프시고 몸이 다 아프신데, 그런 할머니들의 일상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냥 웬만하면 누워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움직이고 막 그런 모습이 생각이 돼서,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일상을 살펴보면 힘들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힘듦, 정신적인 힘듦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냥 그걸 넘고 해야 될 걸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속 그냥 그걸 계속 넘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계속 하는 건가? 좀 이런 게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일상에서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저항이 딱 왔을 때 난 항상 뭔가 편안한 상태에서 넘어가기를 되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가보는 그런 거를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가꾸어진 화단은 그지없이 곱고 아름다워 주변의 이목을 끌며 집의 가치를 배가시킵니다. 그래서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 있을 때와 직접 갖고 가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 화단에 대한 생각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화단의 아름다움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쳐야 합니다. 화단을 향한 순진한 기대감은 마땅히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성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집을 빛나게 해줄 화단, 그런 기대감의 종착지는 슬프게도 분노인 것입니다. 화단을 향한 자아의 기대감과 화단이 요구하는 정성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갭이 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화단의 현실을 회피한 결과이며 실제 내 화단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내 멋대로 기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불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 집을 지나던 누군가의 소행임을 가정해 봅니다.
그러나 딱히 의도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령 내 집을 지나면서 채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를 휙 던졌는데 마침 화단에 있던 쓰레기와 만났고 발화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쉽게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집 화단 관리가 엉망이라 빈집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란 참으로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별다른 죄책감 없이도 내 쓰레기 하나 더 보태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나를 탓해야 하는가? 주변과 세상을 탓해야 하는가? 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자아는 화단이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자아의 욕망과 세상을 향한 자아의 기대를 은유합니다. 그러나 화단으로 인해 집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도 아름다운 화단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들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아를 둘러싼 환경이 화단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은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화단을 바라보며 위험을 떠올리는 이는 드물 것입니다. 자아 주변에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그저 즐겁고 해피하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실 삶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삶을 너무도 얕잡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이제 된서리를 맞는 일만 남았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지만 화단은 그 집을 더욱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며 가치를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화단으로 인해 부러움의 시선이 내 집에 꽂히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 그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램은 화단에 쏟는 깊은 정성으로도 실현되기 어렵건만 자아는 화단을 칭송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원하고 화단은 좀 다르다고 했었는데 꿈에서 화단이라고 묘사된 이유가 한 부분 이 화단이라는 건 오픈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게 평가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시선을 받고 싶고 그래서 네. 이게 정원이 아니라 화단이니까 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수록 오히려 화단에 정성을 쏟는 노력을 해봐야 그게 더 이제 내려놔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화단을 가꿀 책무를 떠안지 않았던 결과로 내 화단은 자체의 문제에다가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떠안게 되었고 화단을 지나는 이들은 내 화단을 함부로 취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불이 난 이유입니다.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화단을 가꾸는 책무를 회피했던 나,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집 화단은 내가 기대한 화단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화단에 불이 난 책임은 자아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정원이든 화단이든 텃밭이든 매일매일 정성을 쏟을 때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유지됩니다. 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밭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풀을 뽑아도 간밤에 비 한 번 내리면 다음날 아침 풀은 또 이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단을 원한다면 끝없는 노력을 쉼없이 쏟을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화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피고 가지를 쳐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란 것이 알고 보면 단순하니 다만 실천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른 한 차원 화단에 불을 낸 발화자를 자아로 상상해 봅니다. 꿈속 집이 상징하는 바는 자아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분노를 다뤄내지 못하여 억압하기 급급한 자아로서는 작은 불씨를 감지하자마자 재빨리 집 밖으로 던져버렸으나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고 내 집 화단에 떨어져 화단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던진 불씨는 화단의 낙엽이나 쓰레기 위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단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을 때나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밖으로 던진 불씨, 이 공격성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표출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 집 화단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투척하는 이들을 향한 분노는 그렇게 삐죽거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집 화단이 처한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려는 노력 필요합니다. 화단에서 발화된 불은 나를 화단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조심이라 하겠습니다. 화단 정비 사업을 시작하려면 화단의 실상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꿈은 나르시시즘에 기대어 살아가던 자아의 삶이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알려오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화단을 가꿀 자신이 없으면 화단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됩니다. 꽃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단을 포기하는 대신 화병 속 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화단이 선사하는 기쁨을 꼭 누리고 싶다면 정성을 쏟을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화단의 토양은 어떤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작해 집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물론 외부 환경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식물을 고르고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퍼부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쏟는 정성의 포커스는 화단 속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나무와 꽃들이 토양에 안착하지 못하거나 서로를 배척하고 소외시키면 화단의 조화는 깨져버리고 보는 이들은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정리하면 꿈이 화단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 내면에서 깊숙하게 처박힌 상태에 있는 정성을 꺼내어 의식으로 통합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감탄과 찬사를 바라면서도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정성을 쏟는 일상을 쏙 빼는 태도는 화단을 폐허로 만들어 집까지 크나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 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꿈이 강조합니다. 하여 화단 가꾸기의 본질적 핵심을 요약하면 화단 내부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또 잘 가꾸어진 화단은 그 주변에 거주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꿈은 화단 이미지를 가져와 특출나게 도드라지기보다 공존하는 기쁨을 배우라 하는지 모릅니다. 독점하려 들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배워가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은 만다라를 상징합니다. 만다라는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나타납니다. 꿈속 화단은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 한 차원 위기를 넘겼지만 불이 화단과 집을 싸그리 삼켜버릴 위험은 여전합니다. 화단 가꾸는 정성을 기꺼이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꿈속 망가진 화단이 은유하는 바는 카오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아의 심적 상태인 것입니다. 내 화단이 아름다운 화단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단 하나, 정성을 쏟는 일상을 가열차게 살아낼 때뿐인 것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꿈의 뒷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